광주 강남도청 보건 추진단 그게 이제 어제는 지방 행사가 있어서 내가 참석을 못했어요. 환영합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각 콘텐츠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시장 창출 예상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가 5G 상용화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가 EU 예, 세종의 장관님들 8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뭐 이렇게 인터뷰 일정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로 다시 바꿨습니다. 예, 제2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8월 고용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 취업자 수 증가가 45만 2천 명으로 29개월 만에 최고 증가폭이고 15세에서 64세 기준의 고용률은 67.0%로 역대 최고치, 그리고 실업률은 3.0%로 99년 이후에 8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년 들어 20만 명대의 증가세를 보이던 취업자 수가 8월 들어 상반기 평균인 20만 7천 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전년 동월 대비 45만 2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7년 3월 이후에 29개월 만에 최대의 증가폭이고 8월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의 최고치이며, 특히 최근에 보기 드물게 취업자 증가폭이 인구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의 호조세를 여실히 반영해 주었습니다. 고용률의 경우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이 61.4%는 8월 기준으로 지난 1997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15세부터 64세 기준의 고용률 역시 67%로 전년 동월 66.5%보다 역시 0.5%포인트 상승하며 8월 기준 통계 발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있으며 40대도 고용률 감소폭이 마이너스 0.2%로 크게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의 경우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8월 전년 동월보다 1.1% 상승한 44%를 나타내서 8월 기준으로는 200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업 상황입니다. 그간 취업자 증가세가 회복되고 또 고용률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적이 계속 있었던 실업 상황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확연히 개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실업률은 3%로 작년 8월 4%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고, 지난 7월의 실업률 3.9%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8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에 사실상 계속 상승해왔던 실업률이 6년 만에 사실상 하락 전환하는 동시에 1999년에 기준 개편 이래 8월 기준만으로 본다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과 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의 경우 지난 2월 달에 130만 명까지 오르는 등 계속 100만 명 이상의 수준을 지속해 왔으나 8월에는 작년 동월 대비 27만 5천 명이나 줄어든 85만 8천 명으로 8월 기준으로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 규모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고용의 양적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고용의 질 제고 추세가 더 확실하게 착근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상용직 근로자가 49만 3천 명 증가하여 상용직에 대한 비중 또한 8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54만 5천 명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 개선 추세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외에 8월 고용 동향에서 눈에 띄는 변화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올해 10만 명대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2만 명대까지 크게 완화된 점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숙박 음식업이 2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설 관리업 증가폭도 확대되며 도소매업 감소폭은 완화 등에 힘입어서 서비스업에 대한 증가세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16년 9월부터 3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여 왔던 임시직, 일용직 취업자 수도 이번 8월에 들어서는 2만 2천 명으로 증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8월 고용 개선은 매우 고무적이며 또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와 추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시장 변화가 앞으로 추세적 모습으로 착근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고용 개선 모습은 지난 8월 달 발표된 2,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던 1분위 소득의 그간 감소세의 멈춤, 2분위부터 4분위 중심의 허리계층의 소득의 두터운 증가 등 비록 작지만 그 변화의 모멘텀을 보여주었던 분배 개선의 추동 모습과 연결시켜 볼 때 저소득층의 고용 상황과 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양극화를 점차 완화시켜 나가는데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최근 모습은 그동안 정부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이를 토대로 가용수단을 총동원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와 같은 재정의 마중물 역할 및 정책 효과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고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출 투자 부진의 극복 등 당장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물론 고용 회복과 분배 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책 정책의 대응,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 컨텐츠 산업 혁신 전략, 그리고 공모용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입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수출 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시작으로 분야별 수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은 그간 수출 대책의 연속선상에서 최근의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략시장, 신흥시장, 주력시장이라고 하는 3대 수출시장별, 그리고 산업, 글로벌 공급망, 통상이라고 하는 3대 분야별 전략, 즉 3+3 지원 전략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수출시장별 전략의 경우 먼저 신남방, 신북방
전략시장에서는 한류 활용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 생산 네트워크의 진출을 지원하는 등을 통해서 수출 증가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하여 신규 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국, 미국, 일본, EU의 주력 시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을 넘어 첨단 제품, 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 고부가가치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2022년까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45%까지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 글로벌 공급망, 통상 등 3대 분야 전략의 경우 첫째,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앞으로 3년간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둘째,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하여 무역보험도 3조 7천억 정도 내년 추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 연계형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 세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2.0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컨텐츠 산업 혁신 전략입니다. 컨텐츠 산업은 글로벌 플랫폼 및 실감 컨텐츠 성장 등에 힘입어 세계 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매우 유망한 서비스 분야입니다. 정부는 신한류 열풍,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반을 살려 컨텐츠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혁신 전략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적인 의견과 정책 과제 등을 검토하여 최종 대책을 조속히 확정하여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들이 투자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안건은 우량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중 유동성을 주택외 건설 투자로 유도하여 투자 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공공자산 개발 및 공공시설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민간의 사업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형 펀드를 우대하고 공모형 펀드를 우대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자에 대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을 통하여 일반 국민의 장기 투자 유인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리츠 신용평가 신규 도입,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 지수 개발 등을 통하여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